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인데요. 남문이 번역 구글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읽는데요. 갑자기 제 머리 위에 누군가 손을 얹고는 머리 위로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면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하고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좀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몸이 아프면 보약 생각이 나잖아요. 체력이 딸리는데 보약 한 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아플 때는 정말 베프 있죠? 좋은 친구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때로는 혼자서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책을 읽으면요, 힘이 나고 에너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쯤 자신의 마음에서 무언가 빠져나가서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시 힘을 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들에게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장 인생의 12가지 재산, 2장 8인의 왕자님, 3장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4장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5장 이웃사랑은 성공의 실마리, 6장 마스터마인드, 7장 마스터마인드 갖기, 8장 신념을 가져라, 9장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 10장 자제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몇 가지만 1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인생의 12가지 재산. 도대체 인생의 12가지 재산이 뭘까요? 저자는요,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수정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는 한 가지 확실한 길은요,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를 가져야만 하고요. 그래야 인생의 12가지 재산의 문을 하나씩 열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 책이 그걸 안내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12가지 재산을 알아보기 전에요. 우선 자신의 성격이 부정적인 성격이 우세한지 긍정적인 성격이 우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성격이 우세하면요, 부정적인 메시지만을 기록하게 된다고 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재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요,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성격이 우세하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메시지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 부자가 될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부터 긍정적으로 인정하시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만 자신한테 낙천적인 메시지를 기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12가지 재산은요, 긍정적인 정신 자세, 건강, 조화로운 인간관계, 공포로부터의 자유, 성공에 대한 희망, 신념의 힘, 베푸는 마음, 자선활동, 너그러운 마음씨, 자제심, 이해심, 경제적인 보장, 이 12가지입니다. 이 12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가지를요, 재산 목록에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성공은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효과 때문입니다. 명확한 목표는요, 1. 독립심, 독창성, 상상력, 의욕, 절제, 집중력을 발달시키고요. 날마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협조를 불러일으키고요.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갖게 해주고요. 또 성공 의식을 갖게 해주고요. 뒤로 미루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요.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발달시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4장,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기꺼이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정신인데요. 보수를 받기보다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로 더 많고 더 나은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풀수록 얻는다는 것인데요. 친절하고 배려하고요. 또 일을 할 때 딱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는 게요. 일을 하는데 전혀 보상이 없으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라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죠. 가령 10이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이에요. 일의 수치가. 10이라는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이 일을 시켰을 때 딱 10만큼만 일을 하는 거죠. 10이라는 일을 주면 10만큼만 딱 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두 번째 사람은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죠. 10을 시켰는데 7과 8 정도만 간신히 하는 거죠. 요리조리 뺀질거리면서요. 세 번째 사람은요.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는 거죠. 10을 시키면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만약에 사장님이 10이라는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시켰더니 벌써 해놓은 거죠. 그 일을.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겠죠. 일을 많이 해서 왜 나만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그래서 억울한 것 같지만요. 결국 더 일한 만큼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일화가 5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5장 이웃사랑은 성공의 실마리. 이웃사랑이 뭘까요? 바로 친절함이고 배려심이고 관심이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들은요.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착한 마음을 갖고 선행을 하면요. 그게 다 자신한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일을 할 때 즐겁고 긍정적으로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생각으로요. 좀 더 주의 깊게 일하고 신경 써서 마음을 베풀면요.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일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 한 노인이 피츠버그 백화점을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매장을 돌아다녔지만요. 아무도 이 노 부인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거죠. 그냥 구경하나 보다. 물건은 사지 않고 구경만 하나 보다. 아이 쇼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부인이 한 매장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필요한 게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노부인이 아니에요.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고 뭐 구경하세요 하고 그냥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점원은 그러면 제가 의자를 하나 내어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물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마도 어떤 큰 보상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뭐 이렇게 나이 든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나 할머니가 있거나 아니면 또 자신의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런 분이 백화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의자를 하나 드릴까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라든가 뭔가 정말 친절을 베푼 거죠. 얼마 후에 비가 그치자 점원은요, 노부인을 부축해서 거리로 안내를 하고요. 잘 가시라고 이제 인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백화점을 떠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하지요.
몇 달 후에 백화점 사장은 어느 고객으로부터 새집 단장을 위해서 그 젊은 직원이 꼭 필요하니까요. 스코틀랜드로 보내달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키보 성에 이 직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요. 가구들을 주문을 받는 거죠. 그리고 훗날 그녀는요. 백화점 이익의 반을 차지하는 오너가 되었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거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골든 룰 매거진의 편집장이 아이오와주 데븐포트에 있는 파머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평균적인 강연료인 $100의 여행 경비를 받고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데요. 이 편집장이 대학에 머무르는 동안에 우연히 잡지에 필요한 기사거리를 몇 가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대학 측에서는 이제 경비를 주겠다고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이 편집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자신은 잡지에 실을 기사거리를 찾은 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 보수는 이미 받은 것이다 하면서 강연이나 경비에 관한 어떤 보수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자 데븐포트에서 잡지, 정기구독 신청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말쯤 되니까 $6,000의 현금, 구독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6,000나 누가 구독을 했으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파머 대학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이 데븐포트에서 구독 신청은요, 편집장이 강연료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학생들이요, 자발적으로 구독을 한 거였습니다. 2년 동안 파머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요, 골든 룰 매거진이 구독료로 $50,000 이상을 보내왔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잡지에도 실리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또 구독 신청까지 받게 되어서요. $100짜리 공짜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투자한 액수의 500배 이상을 돌려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나중이라도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뭔가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이나 목표, 삶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사람 같습니다. 주위를 잘 관찰하고요.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길에는 마스터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2부에서 만나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